이 세 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많이들 이제 정설로 여겨지는 주식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은 오를 때도 조금 사고 내릴 때는 더 많이 사고 결과적으로 무지성으로 막 투자를 하다 보면 부자가 된다라든지 또는 S&P 500, 뭐 나스닥, 뭐 QQQ, 뭐 VO 이런 거 그냥 평생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 정말 사실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까? 하는 것을 오늘 어, 경제 독립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 얼굴이 너무 큰 것 같아. 이거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 자, 자, 오늘의 진짜 주제 경제 독립입니다. 경제 독립 무슨 얘기일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평균은 어느 정도냐? 제가 뭐 그 부자로 만든다? 뭐 부자들은 알아서 잘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도와드릴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저한테 돈 맡겨주시면 제가 많이 빌려드린다 정도이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가난한 먹고 살기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은 어차피 지금 이 꿀직장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최소한 평균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떻게 하면 부자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평균을 알아보고 갑시다. 우리나라 평균, 네, 평균 가계입니다. 가계. 그러니까 나 혼자 아니어도 돼. 근데 내가 1인 가구다 그러면 이만큼 있어야 돼. 근데 1인 가구가 아니고 내가 뭐 가장이야. 아니면 뭐 내가 뭐 집에 있는 부인이야. 뭐 아니면 내가 아기 보는 아빠야. 근데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냐? 총자산이 5.4억 원, 순자산이 4.9억 원이랍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고 올해 자료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부채는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자산 중에 10%는 부채, 90%는 순자산. 이게 우리나라 평균이라고 하고요. 소득은 얼마냐? 소득은 가계소득으로 7,185만 원이 평균이고요. 그 중에서 3,468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계는 이거보다 소득이 많으십니까? 이거보다 지출이 적으십니까? 소득은 적은데 지출이 이거보다 많다. 이거 잘못된 거지. 그건 내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 애초에 뜯어 고쳐야 돼. 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걸 빼면은 연 저축 가능 금액이 3,717만. 훌륭해, 그죠? 연봉이 3,700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1년에 3,700만 원 정도 저축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순자산 4.9억 중에 뭐 집 빼고 뭐 차 빼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얼마 있는데 그거를 S&P 500에다 그냥 박아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부자가 되냐? 놀고 먹을 수 있냐? 그러려면 몇 년 걸리냐?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축 가능 금액이 3,717만 원인데 요거를 꾸준히 나 바쁘잖아. 나 지금 애 키워야 돼, 회사 가야 돼, 대학원 다녀야 돼, 힘들어 죽겠어. 그냥 대강 그냥 펀드에 착착착착착 넣어가지고 펀드에 착착착착착 넣어가지고 이 적립식으로 하면은 부자가 되냐? 요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자, 호환이님께서 1인 기준이 이거보다 적을까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가계 평균이고요. 그러니까 1인 기준이 이거보다 적긴 적을 거예요. 근데 1인 기준이라고 해서 아주 적으면 안 될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제가 그 직업이다 보니까 부자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들을 만나야지 저한테 도움이 되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이제 덜 부자인 사람을 만나면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배우는 게 별로 없어. 내가 지금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저 사람 저렇게 벌었네? 저 사람 저렇게 하네? 나는 지금 돈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헛돈 쓰고 다니네? 이거를 배우지. 내가 이만큼 있는데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 만나면 뭐 이렇게 우쭐할 수는 있습니다. 밥 한 번 사주면서 우쭐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돈만 보자면 당연히 그 외에 배울 점이 훌륭히 많지만 돈만 보자면 배울 점이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꿀찌장 TV를 보는 이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새끼 나이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의외로 좀 있죠. 어쨌든 안 많아 보이는데 자산운용 대표야?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뭐 책도 쓰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돈 좀 있나 본데 그러니까 뭔가 꼼꼼물이 있나 얻어먹을 게 있나 배울 게 있나 이제 보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꿀찌장 TV 구독자 에이블리보다는 돈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도 수백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신 부자분을 만났어요.
기업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백수, 좋게 말하면은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 부자로 가는데 단계가 있다. 단계가. 근데 첫 번째가 한계선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해방선이다. 그 다음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계선이냐 해방선이냐 평균이냐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한계선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1년의 지출 금액 3,468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단계. 3,468만 원보다 못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지출만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적자야, 적자. 또는 평균 지출보다 덜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딴 사람들 오마카세 갈 때 그냥 명륜 진사갈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딴 사람들 반포 입성할 때 그냥 과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정도는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3,468만 원이 기준선이고 그거보다 난 집 좋은 데 살 거야. 난 반포 살아야 돼. 나는 벤츠 BMW 타야 돼. 나는 명품 입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이거보다 높아야 되죠.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소득을 늘리는데 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대부분 거기에만 관심 있죠. 데이비드 킴님께서 애들을 키우니까 한계선이 계속 올라간다. 그렇죠. 그렇죠. 자, 보통 여러분들은 다 한계선에 있을 겁니다. 지금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지금보다 많이 벌어야 돼. 왜냐면 많이 써야 되거든. 아직 많이 못 벌거든. 또는 많이 저축하고 싶거든. 빨리 부자 되고 싶거든. 그래서 한계선이야. 근데 해방선까지 가면 노동에서 해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불로소득으로 최소 3,468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단계다.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게 3,468보다 높다. 나 골프 쳐야 돼. 매달 골프 쳐야 돼. 매주 골프 쳐야 돼. 그럼 이거보다 많아야지. 나 해외여행을 많이 가야 돼. 근데 비즈니스 타야 되고 스위트룸 자야 돼. 그럼 더 많이 벌어야지. 최소한 3,468만 원 이상이 불로소득으로 일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하면 돈 쓸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서 밥 주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지, 휴가도 없지. 근데 놀잖아? 회사 안 가잖아? 돈 쓸 때 천지야. 구내 식당도 없지. 친구 만나려고 그러면 옷 정장 아니라 뭐 또 챙겨 입어야 되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 3,468만 원이라고 해보자고. 그럴 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뭐 나는 예금에만 할 거야. 정말 안전하게 할 거야. 아니면 난 배당주 할래. 난 주식 할래. 채권 할래. 부동산 할래. 이거 따라서 수익률에 따라서 이 해방선의 순자산이 다른데 그냥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2.5%가 평균 예금 금리래요. 요걸로 하려고 하면 14억이 있어야 돼. 예금에만 14억이에요. 주택 빼고 전세금 빼고 차 빼고 옷 다 빼고 골프채 빼고 회원권 빼고 그냥 14억 원이 예금에만 있어야 돼. 나는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인데요. 난 노숙자인데 오케이 그래도 14억은 있어야 돼. 그 이상이 해방선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 있고 차량 있고 예금 또는 주식 채권 뭐 부동산으로 투자형 부동산으로 연 3,468만 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해방된 거야. 대부분 근데 해방을 아직 못 맞았습니다. 독립운동 해야 돼 지금. 자,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각자의 독립기념일 한번 만들어보자. 독립기념일 다 달라. 우리나라는 독립기념일 광복절 8월 15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똑같아.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노동의 굴레에서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순자산의 해방선을 넘어가는 그 독립기념일 다 각자 다르겠지, 그죠? 왜냐면 14억인 사람도 있을 거고, 난 7억만 있어도 돼. 왜냐면 내가 배당 투자를 잘할 수 있거든. 나는 그래도 이것저것 써야 돼서 100억은 있어야 돼. 다 달라. 다 다르고, 똑같이 금액이 똑같아도 달성하는 기간이 같아도 달성하는 날이 다를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뭐 2025년 10월 1일이 독립기념일. 축하해주죠. 다 방법과 목표와 뭐 그런 게 다르니까 누군가 독립하면 축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유엔군이 우리나라 와서 북한 몰아내줬잖아요. 감사하고 걔네들이 우리나라 응원해 준 거잖아. 그런 것처럼 각자의 독립기념일을 만들고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보다 독립을 먼저 했어 축하해 주자고. 아프리카 프랑스에서 독립됐어. 아프리카 모 나라가 축하해 줘. 옆에 나라 너네도 해보자. 우리도 이렇게 독립했어. 너네도 해봐. 축하해 줘. 그런 것을 한번 만들면 좋은 것 같아요. 코이아트님께서 하루속히 나의 독립기념일 만나고 싶네요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독립을 만나고 해방될 수 있냐? 자,
아까 이제 그 총 자산 5억 원, 그 다음에 순자산 4억 원 중에서 4억 5천만 원. 올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평균이면 4억 5천만 원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주식은 어느 정도 하느냐?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억 5천만 원 있는 사람 중에.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순자산 딱 대강 생각해봐. 내가 4억 5천? 나 주식 얼마 하지? 2천만 원 정도 하나? 내가 근데 순자산이 만약 10억이야. 그럼 얼마 해야 돼? 평균 하려면 4천만 원 정도는 주식을 하고 있어야죠. 자, 그거를 가지고 잉여가 연에 3천만 원씩 생긴다 그랬어요. 그 3천 중에서 똑같은 주식 비중 3, 4%씩은 계속 매달 100만 원씩은 적립 투자를 했어. 매년 적립 투자 쭉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주식 자산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 5천, 6천 빨라져요. 7천, 8천, 9천 이제 2천씩 늘어나 1.1, 1.3, 1.5 쫙 해가지고 2046년이 되면 주식 자산이 6억, 주식만 6억. 그리고 순자산은 10억이 넘어갑니다. 아까 그랬죠. 해방선 14억, 대강 14억 정도 있으면 해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10억으로 끄는 거예요. 2046년에 여러분들 그냥 주식 2천만 원 그리고 남는 돈의 일부분만 적립식으로 하면 20년 후에 10억이 생깁니다. 자, 화이팅님께서 14억 어서 와라 했는데 20년 후에 10억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2005년 제가 대학생일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국평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말 잘 지어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평형인가 봐. 32평 미치면 뭐 국민 아니야? 뭐 일제야 뭐야. 현대아파트 32평이 당시에 11억이었대. 와, 지금 11억? 우리나라 평균 아파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4억. 와, 그때 11억이었대. 근데 지금 얼마? 40억. 원베일리 얼마? 70억. 근데 2046년 되면은 이 뭐 압구정 현대나 뭐 원베일리는 얘기할 것도 없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그때 51억이래. 인플레가 똑같다면 부동산 안 망한다면 그리고 서울 부동산이 뭐 떡상 안 하는 그냥 평균이라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1억 원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순자산이 10억이잖아요. 집을 한 채 못 사네. 전세가가 한 30억 하겠지? 전세에 들어가려고 해도 집 빚을 20억 줘야 되네. 못 살아. 월세 가는 거야, 월세. 미국 ETF에 20년 묻어두고 적립식 투자하면 여러분들 월세 살게 됩니다. 20년 후에. 지금 보는 사람 중에 우리 에이블리 분들 중에 대학생도 있어요. 대학생 20살이라고 해보지. 2046, 20년 후에 40살인데 월세 사는 거야. 그러면 아까 데이비드 킴 같은 아들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40에서 50대 정도 되겠죠? 그럼 60살, 70살 노년기야 이제 노년기 은퇴해야 돼. 근데 월세 사는 거야. 지금은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번듯한 전셋집이 있는데 월세 살게 된다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뭐 S&P 500이냐, 뭐 무지성이냐, 뭐 적립식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자산 배분입니다. 자, 아까 우리나라 평균 가계 자산이 한 5억, 순자산이 4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어떤 카테고리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느냐. 보통 주택 3억 원. 이 왼쪽 보는 거예요. 왼쪽. 여기 이렇게. 주택 3억 원. 기타 부동산 뭐 토지 물려받은 건가? 8천만 원. 전세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현금성 자산 8천만 원. 주식 2천만 원. 이게 5억 중에서 3.5%예요. 3.5%. 그리고 채권, 연금, 보험 등 2천만 원. 기타 차량 등 4천만 원. 이걸 잘못 썼어. 적립식 주식 투자 월 130이 아니라 연 130이에요. 연 130. 월 뭐 10만 원 꼴 꾸준히 10만 원씩 저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20년 후에 월세 산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주택은 그대로 살아. 예. 여러분들 사시는 주택 그냥 사시라고요. 기타 부동산 처분해. 나 전세 월세 살고 있다? 그냥 살아. 그거 아끼라고 안 할게. 현금성 자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들은 7천 벌고 3천 써서 4천이 남는 사람이거든. 걱정할 필요 없어. 다 현금으로 놓지 말고 주식으로 놓자. 채권, 연금, 보험 다 해지해. 차 그냥 타고 다녀. 4천만 원 뭔지 모르겠지만 그랜저 타고 다녀. 그러면 나머지 기타 부동산, 현금성 자산, 채권, 연금, 보험 다 빼가지고 주식으로 갈아타잖아요. 그럼 주식이 2천만 원 3.5% 비중에서 1억 9천만 원 전체 자산 35%가 됩니다. 지금 미국인들의 평균 금융 자산은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70%가 넘어. 미국인은
금융자산 70%가 넘고 그 중에 절반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30%가 주식이랄까? 그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이것도 적립 주식 투자가 월이 아니라 연이겠죠. 월 3천만 원 하면 뭐 훌륭하지. 연 3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갈아 끼면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미국 ETF, 남는 돈 적립식 투자. 미국 ETF는 10%씩 올라간다고 가정했어요. 연 10%씩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랬더니 2031년에 주식 5억 원, 순자산 10억 원 달성한다. 자산 배분만 바꿨는데 다 끌어 모아가지고 2억을 만들었잖아, 그죠? 2억을 만들어 주식에 박았더니 2천만 원만 펀드하고 막 왔다 갔다가 내가 주식 뭐 이거 사고 팔고 하다가 1억 9천만 원 만들어서 ETF에 박았더니 2046년에 10억 벌던 게 2031년으로 15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빨간 띠가 하나 더 생겼죠? 2044년에는 30억이 됩니다. 30억. 지금 여러분들 집이 한 채 있거나 전세 월세집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가정해서 그거 팔라고 하지 않았어요. 집 팔아서 주식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 있는 거야. 근데 20년 후에는 30억이니까 순자산이 빚 조금 내서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더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50억짜리.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마련해서 전세 월세였다면 자가로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자녀들한테 집 한 채 딱 사주, 국평 딱 사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만 바꿨더니 내 총자산 중에 주식 비중을 3%에서 30%로만 바꿨더니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10억 부자가 15년 빨라지고 30억 부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다는 거죠. 제가 뭐 주식으로 매년 따블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10%씩 세금까지 감안한 숫자입니다. 이거 세금 22% 감안한 숫자예요. 자, 하나 더 가봅니다. 미국 주식 ETF는 연 10%를 했어요. 세금을 빼고 나면 연 8%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를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지금 16년 정도 동안 연평균 20% 가까이 했습니다. 수익률을. 수수료를 빼고 나면 16% 정도 돼요. 그걸로 표를 다시 만든 겁니다. 자산 배분한 이후에 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자, 2025년 순자산 4.5억 원, 주식자산 2천만 원에서 자산 배분해서 1.9억 원으로 바꾸고 S&P 500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펀드, 수수료 뺀 겁니다. 펀드에 넣으면은 4억, 5억, 1억씩 늘어나 1년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소득자거든. 연에 4천만 원씩 잉여가 생기거든. 4억, 5억, 6억, 거의 8억, 9억, 10억? 2030년에 10억 달성됩니다. 1년 빨라졌네? 1년밖에 안 빨라지면은 굳이 이런 데 투자할 필요 있나? 미국 ETF가 마음 편한데 내가 펀드 어떻게 골라가지고 그거 골치 아플 것 같아 생각하시죠? 빨간 바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2억씩 가요. 12, 14, 16, 19, 3억씩 갑니다. 22, 25, 29, 33억. 원래는 2046년, 20년 후에 30억 달성이었는데 15년으로 빨라졌어. 15년으로. 6년 빨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년 후 원래는 30억이었는데 수수료 차감 전 20%, 수수료 차감 후 16%만 연봉리로 만들어내면 100억이 됩니다. 100억. 100억이면 부자지. 부자지. 정말 충분한 부자지.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한계 해방을 넘어서 그냥 부자라니까? 부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년 후에 아까는 월세로 갔었어야 돼. 그냥 S&P 500 적립식 조금씩 하면 월세로 인플레 때문에 내 삶이 더 안 좋아져. 근데 S&P 500에 했더니 아들한테 20년 후에 아파트 한 채 물려줄 수가 있어. 근데 20% 수수료 빼고 16%로 투자를 하면 아들이 성인 되기 전에 아파트를 해줄 수가 있고 내가 노년기야. 60살 됐어. 2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 제가 이제 42살 한국 나이로 40 미국 나이로 41살 20년 후에는 100억이 되면 압구정 현대가 다시 재개발한다니까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딜 들어갈 수 있냐면 압구정 현대는 못 들어가잖아 지금 비싸서 못 들어가잖아 압구정 현대 2차 재개발 한번 갈아엎고 또 갈아엎을 때 그때는 입주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자산 배분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복리 10억 원까지 가는 데는 1년 차이밖에 안 나. 30억까지 가는 게 6년.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년 걸렸잖아요. 근데 2배밖에 안 늘어났잖아. 근데 여기서 한 6, 7년 걸렸는데 3배 늘어났잖아. 여기도 6년밖에 안 걸렸는데 또 3배 늘어났잖아.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건 무슨 차이? 수익률과 복리의 차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S&P 500에 하냐, 적립식을 꾸준히 하냐, 뭐 BO를 하냐, 뭐 QQQ를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자산 중에 과감하게 주식 자산에 얼마나 늘 거냐. 1번 자산 배분. 두 번째 그 주식 자산에서 변동성이 일부 크더라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찾는 거. 2번 수익률. 3번 그 자산 배분과 수익률 높은 데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가는 거야. 오래 가는 거야. 그게 뭐냐? 3번 복리. 이 세 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우주선 날아다닐 때쯤 다들 1인형 드론 타고 날아다닐 때쯤 압구정 재개발 2차 조합원 되시는 겁니다. 괜찮나요? 들을 만한가요? 이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이거 투자하면 된대. 요렇게 투자하면 된대. 라고 하는 어떤 힌트나 방법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보다는 누가 진실을 얘기하지? 누가 장기적으로 먹힐 수 있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하지만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데 그게 정답인 걸 누가 얘기하지? 하고 잊어버려. 내 할 일 해. 소득 늘리고 내 몸값 올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재미로 보시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면 thepublic.co.kr입니다. 이 the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 누구나를 뜻해요. 일반 펀드를 은행 창구에 가서 가입을 하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 코스피랑 비슷해. 10년 동안 2천, 3천 왔다 갔다 해.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를 위한 투자의 시작, 더퍼블릭 자산운용을 만든 거고요. 홈페이지는 한번 쓱 구경을 해보시고요. 여기 더퍼블릭 레터 구독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성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뉴스레터, 투자상담 둘 다 이렇게 고르고 나서 보내기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가 뉴스레터만 받고 싶어요 하는 샤이한 분들한테는 뉴스레터만 보내드리고요. 투자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쓴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상담을 돈 안 받고 당연히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펀드로 가입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뉴스레터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제 파트너 그리고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이달에 한 달 동안 생각했던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 격언, 추천 도서, 그 다음에 재밌게 읽었던 경제 뉴스, 저희가 탐방 갔다 온 기업의 탐방 노트,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이제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콘텐츠는 가득 담되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유튜버 김현준이 아니라 더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현준한테 궁금한 게 생기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내 재테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기시면 뉴스레터에다가 한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요. 채팅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채팅 상담을 누르시면 요새 전화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카카오톡 하듯이 대화를 텍스트로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